제가 어제 분명히 해드렸죠. 이 종목들 다 찍어드리면서 일봉상 양봉이죠. 아직 좋죠. 저는 시장이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물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분명히 좋은 것은 분명한데 뚜렷한데, 하지만 현재 현물이 강한 것들에 대한 자금 이탈 현상이 높아졌을 때 주가가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을 잘 염두하시면서 오늘장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24일 화요일 현재시간 오전 10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어제 시장을 잘 마무리하고 좀 쉬다가 다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봤는데 어떻게 제자리네요. 네, 제자리고 크게 라인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오늘은 이제 미국이 조기 종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면 현재 시장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이 구간 또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16% 66포인트가 상승을 한 42,906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선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 다우지수가 10일 연속으로 빠지면서 주가 흐름 낙하가 됐던 상태, 그러다가 단칼에 깊숙하게 빠지면서 급락을 맞았는데 그 급락 구간을 그래도 이틀 만에 어느 정도 진정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반등의 수치가 눈에 띄진 않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졌으니까 V자로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저점도 좀 만들면서 흐름도 좀 만들고 흐름을 만들고 안착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냥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무난하게 가야지 오히려 반대로 나스닥처럼 움직이면 전 더 불안해요. 나스닥은 반대로 0.98% 192포인트가 상승한 19,764포인트 상승 마감했는데 낙폭, 급락 부분을 너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 가속해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보면 가속할 때 있죠. 문제 돼요? 문제 안 될 때가 더 많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게 습관이 돼서 사고로 이어지면 큰 사고가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좀 맞추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맛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고, S&P 500도 0.73%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일단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좀 전반적으로 좀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와서 주춤했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반등의 매개체가 되고 있긴 했지만 사실 지표의 영향권이 클로징 시간이거든요. 지금 큰 지표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연말 앞두고 있고 크리스마스 휴장 앞두고 있어서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 시점인데, 지금 여기서 그러한 지표들의 영향보다는 사실 현물의 영향이 컸죠. 제가 어제 현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물들이 아직까지 양봉이다. 그래서 현물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바로 무너진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분명하게 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어제 M7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날개를 달고 반등을 하니까 나스닥을 급등을 시켰는데, 그 급등을 시킨 게 너무 급해요. 오히려 다우처럼 향후 결과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다우처럼 차곡차곡 쌓아가면 이 반등은 오래 갑니다. 양은 냄비에다가 끓인 국이 오래 가겠어요? 돌솥에다 끓인 국이 오래 가겠어요? 돌솥에다 끓인 게 오래 가겠죠? 왜? 열을 보존을 많이 하니까. 시장도 이렇게 쿠션을 많이 만들어줘야 이게 온전하게 지탱할 수 있거든요.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장 봐보세요. 제가 우리나라장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쿠션을 만들 과정이 필요하다. 어설프게 떠봤자 밀린다. 지금 쿠션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더라도 이게 예쁘게 돌아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스닥처럼 무슨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팍 뛰어버리면 팍 하고 두들겨 맞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전혀 이점이 없는 움직임이다. 전혀 칭찬받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서 너무 좋아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의 생리 자체가 그렇게 되면 늘 말씀드리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들은 매도에 대한 의견을 깔고 갈 거란 말이죠. 그 의견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차분히 움직이는 게 좀 난데 지금 시장이 좀 격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적인 체력이 현물을 기반으로 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장이 이제 관건인데, 이제 어제 장은 어렴풋이 이제 버텨냈단 말이죠. 어렴풋이 버텨냈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거래량이 또 떨어질 거예요. 어제도 거래량이 좀 떨어졌죠. 근데 오늘도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될 거고, 조기 종료하기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시장이 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라고 하면,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쿠션감이라고 봐요. 쿠션감. 적당한 눌림, 적당한 숨고르기를 해서 바닥을 좀 형성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향후 시장의 관점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국채인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5선에서 잘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사실 국채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내려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반등하기 직전에 요 사이 타이밍이 뭐였어요?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기 직전이었죠.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기 직전이었는데 금리를 결정을 했잖아요. 여하튼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의 상승 탄력이 왜 이어지고 있냐라고 보면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간결합니다. 뭐가 간결합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고 미국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발언 때문에 경계심이 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은 경계심 때문에 올라와서 어쨌든 팩트로 확인을 해서 금리 자체가 인하가 됐는데 향후 금리 때문에 또 시장의 경계감 때문에 금리가 못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 자체가 조금 부하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뷰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동작들 을 놓고 보면 국채가 좀 내려와줘야 국가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처럼 뻣뻣하게 4.5대 이상에서만 계속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금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거든요. 자금이 이탈하는 성향이 생기니까 결국은 이제 주가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시세를 반납하고 있고,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을 고점으로 해서 고점 이후부터는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금의 이탈 현상을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전 참고로 늘 말씀드리지만 코인 안 봅니다. 코인을 안 보는데 개념적인 측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94,000불대에서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자금 이탈 현상. 근데 이게 누구 차트랑 똑같냐? 다우나 나스닥이랑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이제 국채가 계속해서 저 가격이 펌핑되어 있으면 국가의 부활을 받을 공산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측면보다는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향후 전략을 잘 구성해 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물이 관건이에요. 어제 현물들이 좀 빠르게 올라왔고, 특히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건 브로드컴인데,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물론 이제 시세가 올라오니까 금방금방 잡아내기도 합니다만, 요 시가총액이 이젠 브로드컴이 테슬라를 따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구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가총액 자체를 따라잡고 있는데, 이게 이쪽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이동하는 경향이 긍정적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글쎄요예요. 너무 자극적인 단기적인 거래가 좀 집중된 것을 볼 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 상황 자체가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썰물 빠지듯이 수급이 이탈됐을 때 주가의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하방 압력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파가 증시에 미칠 여파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밸런스적인 면에서 보면, 제가 어제 매매 영상은 어제 일찍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습니다만, 어제 매매를 했던 자리가 지금 현재 위치예요. 어제 막 등락을 줬지만 결국 제자리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뷰에서는 아직은 좀 아래쪽 밴드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넓게 바라봤을 때 아주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적다. 박스일 가능성이 높다. 어제 이런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뷰를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주가의 레벨이 급속도로 변화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현물의 시가총액이 계속 증시를 자극하고 있으니 좀 왜곡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왜곡적인 현상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현물이 분명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분명히 해드렸죠. 이 종목들 다 찍어드리면서 일봉상 양봉이죠. 아직 좋죠. 저는 시장이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물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분명히 좋은 것은 분명한데, 뚜렷한데, 하지만 현재 현물이 강한 것들에 대한 자금 이탈 현상이 높아졌을 때 주가가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을 잘 염두하시면서 오늘장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일찍 잘 끝내시고요.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도 오늘 매매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거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재랑 송 대표였습니다.